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전특작 재배 적정 시비 방법 2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할 전승희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혹시 비료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친구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선생님 저는 아직 비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시간 수업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비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두 가지의 그림을 보여줄 건데요.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고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방금 화면과 다르게 이번엔 드론을 이용하여 비료를 뿌려주는 방법입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비료를 주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첫 번째 비료의 정의, 두 번째 필수 원소, 세 번째 양분의 작용, 네 번째 비료의 분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이 각각의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비료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은 비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료란 첫 번째로 그 효과가 식물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물질이거나 두 번째로 간접적으로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개선하는 물질이거나 세 번째로 토양 또는 식물체에 재배하는 데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따라서 비료의 정의는 토지의 생산력을 유지하거나 높여주고 작물을 잘 생장시키기 위하여 경작지에 주는 영양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필수 원소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필수 원소란 그 기능이 식물의 정상적인 자람에 필요한 것으로서 식물이 자라는 데 필수적인 물질을 이루는 성분과 생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관련 있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식물체의 생육에 관여하는 원소는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다량 원소와 미량 원소, 부수 원소와 유해 물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량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 이 9가지입니다. 미량 원소는 철, 염소, 망간, 구리, 아연, 붕소, 몰리브데넘 등 7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수 원소는 식물의 필수 원소 16종에는 속하지 않지만 작물에 따라 부수적으로 필요한 원소로서 규소, 나트륨 등이 이에 속합니다. 유해 물질은 식물체의 생육을 방해하거나 유해한 물질로서 황화수소나 알루미늄 등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다량 원소 중에 식물체의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은 탄소, 수소, 산소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원소는 식물체의 구성 성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원소이지만 우리가 굳이 비료로 제공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왜냐고요? 바로 물과 이산화탄소로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비료로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량 원소 9종류 중 나머지 6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를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원소들은 질소,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 등입니다. 이 6가지의 원소는 식물체에 흡수되어서 식물체를 자라게 하거나 세포에게 구성성분이 되거나 증산작용을 하는 데 이용되기도 하는 등 식물체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중 식물체를 자라게 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질소, 식물체의 세포핵의 구성성분이 되는 인산, 증산작용을 하는 데 이용되는 칼륨 등이 주로 이용이 되는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미량 원소는 철, 염소, 망가니즈, 구리, 아연, 붕소, 몰리브데넘 등 총 7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량원소는 다량원소에 비해 미량으로 식물체의 영양이나 생장에 영향을 주는 원소들로서 많은 양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원소입니다. 미량원소가 결핍되었을 시에는 옆면 시비를 통해 식물체에 미량원소를 공급해주기도 합니다. 비료의 3요소는 질소, 인산, 칼륨 이 세 가지 원소입니다. 이 세 원소들은 다량원소 중에서도 식물의 생장에 꼭 필요한 원소이며 이 세 가지가 부족할 시 식물의 생육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실제 농업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모두 이 세 원소를 필수적으로 시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양분의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원소 중 다량 원소에 대한 양분의 작용과 결핍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다량 원소 중 첫 번째로 질소입니다. 질소는 엽록체와 단백질, 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이용이 되는데요. 질소가 결핍됐을 때는 잎이 황화, 그러니까 노랗게 되거나 식물체의 키가 작아지거나 잎이 작아지고 얇아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많다고 다 좋을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결핍 증상을 피하기 위해 질소를 과량 시비했을 시 줄기가 연약해지고 병충해에 약해지는 과잉 현상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인산입니다. 인산은 세포 핵과 분열 조직, 효소의 구성 성분을 이루는 원소인데요. 따라서 인산은 어린 조직이나 종자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산이 결핍되었을 경우 뿌리의 생장이 억제되거나 잎의 둘레에 얼룩이 생기는 등의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인산을 그렇다고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철이나 아연 등의 흡수를 억제하는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칼륨입니다. 칼륨은 기공의 개폐에 관여하며, 그러니까 기공이 열리고 닫히면서 광합성을 하는 데 이용이 되고 잎이나 생장점, 뿌리 등에 많이 분포합니다. 칼륨이 없어서 결핍증이 나타나면 생장점이 말라 죽거나 잎이 끝이나 둘레가 누렇게 되고 아랫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잎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칼륨을 많이 주게 될 경우 마그네슘이나 칼륨의 결핍 증상이 일어나게 되며 과실은 작고 단단해지고 줄기는 단단해서 부러지기 쉬운 형태가 됩니다. 네 번째는 칼슘입니다. 칼슘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간막의 주성분이며 잎에 주로 많이 존재하고 체내에서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칼슘이 부족할 시에 작물의 끝이 마르거나 괴사하게 되는데 괴사는 작물체의 끝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토마토의 경우 칼슘이 부족하면 배꼽 썩은병이 쉽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칼슘이 과잉되었을 시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결핍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마그네슘입니다. 엽록체의 구성 원소 중 하나이고 잎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엽록소의 형성이 억제되므로 황백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성장이 둔화됩니다. 종자의 성숙이 더뎌지기도 합니다. 작물의 내부에 단백질 구성이 아닌 형태의 질소가 많아지는 것도 마그네슘의 결핍 증상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너무 과잉됐을 때는 칼륨, 칼슘의 결핍이 잘 일어나서 칼륨, 칼슘 결핍증의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 황입니다. 황은 단백질, 아미노산, 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이용되며 엽록소 형성에도 관여하게 됩니다. 황이 부족하면 엽록소 형성이 억제되기 때문에 잎이 노랗게 되기도 하고 콩과 작물의 경우 뿌리옥 박테리아의 질소 고정 능력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과잉되었을 경우
토양 산성화를 촉진시키기도 하고 벼에서는 뿌리 썩은 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량 원소의 적용과 결핍증, 과잉증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번째, 비료의 분류입니다. 비료의 분류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비료를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류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얼마든지 분류 기준을 달리해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비료의 분류 기준 중에 선생님은 3가지를 제시해 봤는데요. 첫 번째, 비료의 효과에 따른 분류. 두 번째, 비료의 지속성에 따른 분류. 세 번째, 비료의 생리적 반응에 따른 분류입니다. 첫 번째, 비료의 효과에 따른 분류는 비료가 작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비료를 직접 비료와 간접 비료로 나누게 됩니다. 직접 비료는 각각의 비료가 가지고 있는 성분에 따라 질소질 비료, 인산질 비료, 칼륨질 비료로 나누게 되는데요. 질소질 비료는 요소, 질산암모니아, 석회질소 등이 포함되고 인산질 비료는 과인산석회, 중과인산석회, 용성인비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과인산석회는 다른 말로 과석이라고도 부르고 중과인산석회는 중과석이라고도 부릅니다. 칼륨질 비료는 염화칼륨과 황산칼륨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접 비료는 비료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작물에 영향을 주는 비료들입니다. 두 번째, 간접 비료는 비료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작물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토양을 개량하거나 토양의 미생물을 바꾸어서 결과적으로 작물의 생육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이끌어내는 비료들입니다. 여기에는 석회질 비료, 세균성 비료, 토양 개량제, 호르몬제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비효의 지속성에 따른 분류입니다. 비효라는 말은 비료의 효과가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이야기하는 말로써 속효성 비료, 완효성 비료, 지효성 비료 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속효성 비료는 비료의 효과가 아주 빨리 신속하게 일어나는 비료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주로 화학 비료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고 요소, 유황, 과석, 염화칼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 완효성 비료는 비료의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깻묵, 피복비료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지효성 비료는 비료의 효과가 비교적 오래 지속되는 비료로서 퇴비, 구비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비료의 생리적 반응에 따른 분류는 비료를 시비한 다음 화학 변화를 일으키거나 비료의 성분이 흡수되고 나머지 물질들의 작용으로 토양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따른 분류입니다. 생리적 산성 비료는 황산암모늄, 황산칼리, 염화칼리 등이 속하고 생리적 중성 비료는 질산암모늄, 요소, 과석, 중과석 등이 속하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과석, 중과석은 앞서 이야기한 과인산석회, 중과인산석회의 다른 말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생리적 염기성 비료는 석회질소, 재, 용성인비 등이 속하게 됩니다. 토양의 상태나 작물체의 상태에 따라 생리적 산성 비료, 염기성 비료의 사용은 주의해야 하고 주로 생리적 중성 비료인 질산암모늄, 요소, 과석, 중과석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화면에 다시 띄워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4가지 내용을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비료의 정의. 두 번째, 필수 원소 16종. 세 번째, 다량 원소 역할과 결핍증, 과다증. 네 번째, 비료의 분류. 이 4가지의 내용을 여러분의 노트에 잘 정리해 본 후에 여러분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여러분은 비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은 비료가 무엇인지,
비료는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분들이 작물체 생육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비료에 대해서 배워보게 됐는데요. 여러분은 이번 수업을 통해서 비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나요? 비료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사용하면 인간에게 아주 유익한 것임을 생각하면서 우리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안녕.